계속해서 세종 보자. 세종 정치제도 보겠습니다. 의정부 사서제 서사제 그렇게 나왔죠. 의정부 서사제가 뭘까요? 아까 전에 봤죠? 6조에서 어떤 집행 계획을 만들면 의정부를 거쳐서 의정부 정승들이 있죠. 삼정승들이 있죠. 의정부를 거쳐서 왕에게 올라간다. 그 다음에 왕이 어떤 집행을 하명한다 그럴 때는 의정부를 거쳐서 삼정승을 거쳐서 6조에 내린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보고 의정부 서사제 하고요.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조 집계제는 설명했었죠. 왕이 6조에 직접 집행기관 6조에 직접 하명을 한다. 6조가 말 그대로 왕에게 직접 가서 보고를 한다. 6조 집계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왕권 강화 측면이 있다 그랬었죠. 세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 재상들을 중요시했다 그랬습니다. 집현전을 설치했다. 집현전 볼까요? 모을 집자죠. 현명하다 그러죠. 모은다. 현명한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집현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학문 연구하고 정책, 왕의 정책에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연과 서연을 담당했다. 경연은 왕과 함께 학술 토론하는 거고요. 서연은 세자 학습시키는 거죠. 이러한 집현전은 세조 때 폐지가 됐다. 왜 그랬을까요? 단종 복위 운동을 단종에 있죠. 세조가 자기 조카인 단종을 밀어냈다 그랬죠. 해서 단종 복위 운동을 집현전에서 집현전 학자들이 전개를 했었죠. 해서 세조가 폐지시켜 버립니다. 해서 다시 성종 때 홍문관 옥당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경제정책 볼까요? 세종 때 경제정책. 공법을 시행했다. 공법이 뭘까요? 우리 수치체제 있죠. 수치체제 할 때 조세를 걷어들인다 그러죠. 땅에서 세금 걷어들이는 것, 조세 걷어들이는 제도 해서 세종 때 수치체제, 조세를 걷어들인 방법은 공법이었다. 어떻게 공법,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였느냐 해서 전분 6등, 연분 9등 이렇게 한다 그랬죠. 전분 6등법은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땅을 6등급으로 나눴고요. 연분 9등법은 풍흉에 따라서 9단계로 나눴다 해서 전분 6등, 연분 9등법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들였다. 조세를 걷어들였다. 땅에 대한 세금을 걷어들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공법 상정서하고 전제 상정서를 만들어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요옥 영구풍 이렇게 나왔죠. 전요옥이는 영구풍이다 이렇게 해서 자, 전요옥 그대로 나왔죠. 해서 전분 6등법은 토지 비옥도를 고려했다는 거 6단계로 나눴다는 거. 그다음에 연분 9등법은 풍흉을 고려해서 9단계로 나눴다는 거. 돼서 연구풍 이렇게 가는 거죠. 세종의 사회시책 금부삼복법 나왔네요. 그래서 금부 삼복법 사양의 삼심제라고 하죠. 사양에서는 삼심제를 책갔던 걸 금부삼복법이라 했고요. 불교 정파 정리했다. 세종 때도 불교 정파를 정리했는데 성교 양종으로 정리했다 해서 불교 정리 36본선만 남기고 성교 양종으로 정리했다. 내불당을 설치했다. 그러면 내불당 내자는 말 그대로 왕실 내에다 불당을 설치했다 이거죠. 그래서 내불당 설치. 세종 때 문화 분야 볼까요? 훈민정음 세종 때 창제했다는 거, 세종이 창제했다는 거 누구나 다 아시고, 훈민정음 해설서, 훈민정음 해례 나왔고요. 동국 정운 나왔네요. 동국은 우리나라라 그랬죠. 우리나라에 대해. 그 다음 우리나라고요. 정운 훈민정음으로 의문에 관해서 만든 거라 그랬죠. 그래서 훈민정음으로 쓴 한자 의문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동국 정운. 영비여천과 해동육룡의 나라샤 쭉 나오죠. 해서 모익 도한 플러스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까지 해서 해동 육룡이라 그러죠. 해서 목조부터 태종에 이르는 건국 시조를 찬양한 시다 해서 가장 오래된 국문가사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석보상절은 수양대군이 자기 어머니 소헌항우입니다. 세자의 비죠. 아니 세종의 비죠. 해서 세종의 비 소헌항우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석가모니 일대기를 한글로 써서 번역했다 이렇게 나오면 돼서 석보가 뭐냐면 석가죠. 석가의 일대기에서 석보를 석가의 일대기 누가? 수양대군이. 그 다음에 월인 청강지국 나오죠. 월인 청강지국 뭐냐면 월인은 부처를 뜻해요. 똑같이 부처의 자비로움 대자 대비함이 청강지국 청계의 강을 비춘다 말 그대로 세상을 비춘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세종이 석가 공덕을 찬양하는 작품을 지었다 그러죠. 국문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월인 청강지국 이렇게 하는 거고요. 농사직설은 말 그대로 농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는 거 아니야.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했다.
풍토가 같지 않으면 농법도 같을 수 없다. 풍토가 같지 않으면 농법도 같을 수 없다 해서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했다. 농사직설 세종 때 향약 집성방 나왔죠. 향약 집성방. 향약이 뭐야? 향약. 우리나라 약이란 소리잖아. 향약은 우리나라 약을 말 그대로 집대성했다 해서 우리나라 약에 대해서 집대성했다 해서 향약 집성방에서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를 소개했다. 정리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의방유치. 의학 방면에 가는 책이죠. 의학 방면에 의학과 관련된 방면에 모든 것을 취했다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취했으니까 의학 백과사전이 되겠죠. 그래서 의방유치. 신참 팔도 지리지에서 세종 때 만들어진 지리지 하나 나왔고요. 4대 사고를 정비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4대 사고, 기본적으로 중앙에 있는 건 춘추관이 그대로 있죠. 중앙에 있는 춘추관이 있고요. 성충전에서 성주, 충주, 전주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삼강행실도 나왔네요. 삼강행실도. 자, 군신관계에서 군이신강 그러죠. 삼강에서 군이신강, 부자관계에서 부이자강 그렇죠. 부이자강. 그다음에 부부관계 부이부강에서 삼강이죠. 삼강의 모범 사례를 그림과 글로서 칭송했다 해서 삼강행실도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림과 글로 칭송했다. 여민락이라는 노래를 지었고요. 정간보는 가사죠. 악보체계 정비, 그 다음에 효행록 지었다고 그러습니다. 과학기술은 따로 별도로 외울게요. 그 다음에 세종 때 대외관계 나왔죠. 대외관계. 사군육진을 개척했다 해서 여진족을 정벌 하고 여진족들이 점령하고 있던 곳을 저희들이 개척을 하는 거죠. 해서 사군은 최윤덕이 압록강 유역 쪽을 개척한 거고요. 여진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육진은 김종서가 두만강 쪽에 있는 여진을 몰아냈다 해서 현재 국경선과 비슷하게 그려진 게 사군 육진 때라 그랬죠. 해서 사군 육진 누구를 몰아냈다? 육진의 여진 나왔잖아요. 육진 여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진 쪽 몰아내고 일본과의 대외관계 스시마를 정벌 했다. 이종무를 시켜서 스시마를 일단 정벌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유책으로 해서 삼포를 개항해 줍니다. 해서 삼포 개항, 부재염, 부재하다, 부재염에서 부재염. 그 다음에 개해약조. 얼마만큼 우리가 말 그대로 교류를 하겠느냐, 니네들 얼마만큼 일본 놈들하고 교류를 하겠냐, 이거 보니까 세견선 50척과 세사미두 200석에서 개오이 한다 그랬죠. 개오이 해서 개해약조 때는 세견선 50적, 세사미두 200석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금 봤던 걸 다 외우시는 거야. 두음자 잡아놨죠. 외우실 때 다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야. 기초 자료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외우시는 건 여러분 몫이야. 외울 때 한꺼번에 다 외우세요. 가서 뒤에 가서 한번 보면은 그래야 다시 생각나면서 제대로 외워지는 거지. 여기서 한번 외우고 다시 문화사나 제도사 가면은 다시 한번 튀어나오거든. 그때 한번 다시 보면 정확하게 외워지는 거지. 지금 다 외워버리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정이 누군지 알죠? 세정이 요즘 뜨잖아. 세정이 굉장히 이쁘죠. 요즘 아이오아이잖아. 아이오아이 세정이 예쁘죠. 해서 세정이도 굉장히 효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공부를 위해서 또 도움을 주시네요. 동명이인입니다. 세정이 내지 효녀가 공급내라고 선교를 했대. 그래서 농약집을 유치했대요. 싸대 싸군용 해서 동정 섞인 정보는 쓰지 마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정집에서 세종이 나왔죠. 세종. 정자는 의정부 잡아놨습니다. 의정부 소사제, 사서제, 그렇죠. 그 다음에 집현전 만들었다 그랬죠. 집 모일 집자, 현명한 사인 보인다 해서 집현전, 효행록 나왔고요. 여민락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법 시행한다 그랬죠. 금부삼복법, 그 다음에 내불당 만든다 그랬죠. 불교를 성교, 양종, 그 다음에 농사직설 나왔죠. 농사직설 나왔고요. 약집은 향약 집성방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유치하다, 의방 유치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싸군령에서 싸대는 4대 사고 정비, 그 다음에 사군 육진이죠. 영비오천가 나오고요. 동정은 동국정운, 그 다음에 어린 석보하고 다시 석보상절하고 어린 청강지곡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정간보에서 정보 이렇게 나왔죠. 정간보하고요. 스시마 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와 삼포계양 같이 잡아놓은 겁니다. 잘 외워보세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하지 않은 거 과학기술. 세종 업적 중에 과학기술만 또 따로 외웠어요. 왜냐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외우기 힘들잖아요. 해서 두 단계로 나눠서 외우시는 겁니다.
세종의 업적 신기전 나왔죠. 신기전이 뭐죠? 화약을 이용해서 화살을 한꺼번에 확 날리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굉장한 기술이었죠. 화약을 이용해서 화살들을 한꺼번에 여러 발 쏠 수 있게 만들었던 거 신기전, 영화로도 나왔었죠. 신기전. 혼천이 가니는 말 그대로 천문, 천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천문관측, 그 다음에 신주무원록 해서 없을 무자 원한이 없도록 만들어준다 해서 법의학을 이용해서 원한이 없도록 범인을 다 잡아준다 해서 신주무원록. 해시계 나왔죠. 해시계하고 같은 말 앙부일구 그렇습니다. 앙부일구 해서 앙자는 우러르다 했다. 우러를 앙자야. 그 다음에 소뚜껑 부자 해서 소뚜껑이 하늘을 보고 있는 모습이죠. 하늘을 우러르고 있는 모습이다 해서 앙부일구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이 있죠. 그래서 칠정산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역법이에요. 우리나라에 맞게 만든 역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내편이 한양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한양은 우리나라 내잖아 해서 칠정산 내편은 한양을 기준으로 한 최초 역사다. 그 다음에 칠정산 외편은 외국 거잖아. 외국 거 갔다 왔다 가져왔다 그래서 외아라 그러죠. 외아라 해서 아라비아의 회해력을 참고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갑인자 나왔죠. 갑인자는 갑시기 아저씨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갑시기 아저씨에서 갑인자는 식잡한 조립인쇄 방식이고 아름답고 정교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측우기, 비가 내리는 양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비의 양을 측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물시계라 말하기도 하고요. 측우기, 비의 양을 측정하니까 말 그대로 연분 구등법이 만들 수 있었죠. 연에 따라서 9단계로 나눈다 그랬죠. 해서 공법 시행의 배경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장영실이가 만들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경루도 장영실이 만들었죠. 해서 자경루 말 그대로 자명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시대 자명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 15장치라 그랬죠. 새벽 3시가 되면 땡땡땡 울려서 조선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새벽종이 울렸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알려준다. 자동 15장치. 그 다음에 총통둥록 나요. 총통둥록에서 총구멍이 있죠. 그 다음에 통은 우리 바지통이라 그래. 바지통처럼 대포통도 이렇게 대포 구멍도 굉장히 크죠. 해서 이 통자는 대포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과 대포를 사용해서 등록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화약무기 제작과 사용법과 관련됐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총통 등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신원 간신을 해치울 갑측 자격 총통 이렇게 하는 거죠. 신원 간실 해칠 갑측 자격 총통해서 전체적으로 둠 찾아와서 애우시기 바랍니다. 자, 문종 나왔고 단종 나왔죠. 문종과 단종 나왔네요. 문종께서는 세종의 첫째 아들이죠. 근데 돌아가시게 됩니다. 병약해서 2년 만에 돌아가시게 돼요. 단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종, 아들이 어린 나이에 단종이 즉위하게 되는 거죠. 돌아가시면서 자기 부하들한테, 자기 신하들에게 부탁을 했겠죠. 우리 단종을 잘 보필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당시에 제사인 김종수하고 항보인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종은 이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겠죠. 자, 삼촌 하면서 이렇게 했겠지 해서 재상 중심에서 김종서에서 특히 황표정사, 김종서가 말 그대로 황색으로 딱 표시를 해준 사람에 대해서 인사를 펼쳤다는 거에서 황표정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계유정난 나오네요. 계유정난 1453년에 계유정난이 뭐냐?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가 되죠.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밀어내는 거죠. 해서 밀어내면서 김종서하고 항보인 등을 다 숙청해버리는 거죠. 해서 계유정난 단종 때 있었고요. 그러면서 단종을 밀어냈다 그랬죠. 이징옥고난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나서 이징옥이가 김종서의 부하였어요. 해서 아주 친분이 두텁죠. 이징옥이를 말 그대로 쳐내려고 그랬죠. 근데 이징옥이가 이 낌새를 알아차립니다. 해서 이징옥이 육진에 있었어요. 육진에 말 그대로 다가 있었는데 육진에 있는 군대하고 여진족들 다 같이 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대항하려고 그랬었죠. 근데 자기 부하들한테 속아서 살해당하죠. 그래서 이징옥고난에서 한길도 있었죠. 그렇잖아요. 한길도에서 김종서 부하인 이징옥이 계유정난에 대해서 반발했다 이렇게 나왔죠. 이 한길도에서 똑같이 이때부터 한길도 사람들 좀 차별을 하게 됩니다. 한길도 사람들 차별하게 돼요. 그래서 1467년에 이시애은한이 또 일어나죠. 이시애은한 말 그대로 똑같이 한길도 지역에 대한 차별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길도 사람들 차별하게 돼요. 그래서 세조 때 똑같이 이시애은한이 한길도에서 일어난다. 유양소 중심으로 일어나서 유양소를 폐지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단종의 복위운동 나왔네요. 단종의 복위운동 기본적으로 실패했는데, 자,
집현전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단정 보기 운동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집현전을 폐지했다 그랬죠. 사역신과 생육신이 있습니다. 사역신은 죽음으로써 왕을 지키자, 생육신은 살아서 보위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세조가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세조 등극. 자, 세조가 등극하면서 기본적으로 단종을 몰아냈잖아. 단종을 몰아내서 불안하지.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기한테 반발한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육조 직기제를 실시하면서 왕권 강화체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 직기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고요. 직전법을 실시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과전법을 실시했다 그랬잖아. 과전법은 전현직에 대해서 토지를 나눠준다 그랬었죠. 월급제도 전현직에 대해서 나눠줬는데 토지가 부족하더라. 세습 때문에 토지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직전법 말고도 현직 관리에게만 직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했다더라. 그래서 직전법. 개유정난은 보셨었고요. 집현전 왜 폐지됐다 그랬죠? 단종 복위운동을 말고도 집현전 학자들이 주도했다 그랬죠? 월인석보 나오네. 월인석보는 월인청강지국하고 석보상제로 합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경은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조 때 작품입니다.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했다. 근데 호전과 형전이 완성됐다 그랬죠. 자, 국가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만들었겠잖아요. 그래서 국가 재정과 관련된 호전, 그 다음에 형벌권 행사와 관련된 형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호영, 호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호영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의 은하는 말 그대로 한길도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쪽 불만이 가졌다 그랬죠. 한경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유향소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그래서 유향소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세조 때 내수사를 설치했다. 내수사는 왕실 재정관리를 했던 부서입니다. 내수사 설치 그대로 암기하시고요. 옹각사 10층 석탑에서 고려 경청사 10층 석탑에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라경원 이렇게 외웠었죠. 그래서 고려 경청사 10층 석탑은 라마 불교 영향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다음에 경원 이렇게 잡는다 그랬죠. 중앙군의 오의체계를 마련했다. 그래서 군사제도 때 다시 볼 거예요. 오의체계는 세조 때 이렇게 외우십시오. 일단은. 그 다음에 진관체제도 똑같이 군사제도에서 배우실 겁니다. 진관체제도 세조 때 일단 제목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의와 진관체제 세조 때, 그 다음에 인지규형까지. 인지규형은 토지를 측량하는 도구인데 이것도 세조 때 사용했다. 이건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같이 외우세요. 일단 제목까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군사제도에서 다시 볼 겁니다. 팔방통보 나왔네. 팔방통보 말고도 전시 화살촉까지 쓸 수 있다. 화살촉으로까지 쓸 수 있다. 그래서 팔방통보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보법을 실시했다. 보법 말 그대로 역이죠. 군역제도를 실시할 때 군역 관련해서 보법을 실시했다 해서 보법은 말 그대로 보조하는 사람이야 해서 정병을 보조하는 보호인으로 묶었다 해서 양인을 정병과 보호인으로 묶었다 해서 보법 해서 이것도 세조 때 실시했다는 것 군사제도에서 다시 볼 겁니다. 유양소를 폐지했다. 왜냐? 자, 이시의 난 때 유양소가 중심이 돼서 나는 이렇게 썼거든. 유양소가 후원했다고 나왔잖아. 그래서 유양소를 폐지시킵니다. 원상제 보면 원로들이 윗상자 왕을 보위한다. 그래서 원상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조과 한꺼번에 다 외우시는 겁니다. 찍찍 계집 올경시에 내원했다. 봅시다. 여자분들이 달거리 한다 그러죠. 달거리에서 달거리 할 때 갑자기 쥐새끼처럼 찍찍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봐야겠지 해서 찍찍거리는 계집이 올경시에 병원에 왔네. 오진인지 팔방으로 보유해서 왜 찍찍거리는지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오진인지 팔방으로 보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찍찍 계집 올경시에 내원 오진인지 팔방으로 보유해서 전체적으로 다 잡아놓은 겁니다. 보시고요. 상황이 나이가 어려서 무릇 좋지 않은 바를 모두 의정부 대신에게 논의하였다. 이렇게 한번 보니까 아까 전에 단종은 의정부 대신들한테 다 물어서 했다 그랬잖아. 어리니까. 그런데 세조가 등극해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정 보겠습니다. 성정부터는 두음자로 그냥 쉽게 외우셔도 돼요. 동국기어지 승남 이렇게 나왔죠. 동국은 우리나라고요. 우리나라에 관한 여행 지도 지리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국기어지 승남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종 때 서거정이 활동했다 그래요. 서거정의 작품들 동문선과 동국통감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 일단 외워두세요. 문화사에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 서거정의 동문선, 동국통감, 성종 때 것, 그 다음에 성종 때 집현전이 다시 부활한다 그랬죠. 그래서 옥당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집현전 후신, 옥당과 홍문관에서 홍옥사가 아시죠? 홍옥사가에서 옥당 홍문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연이 부활했다. 경연은 왕과 함께 학술 토론을 한다 그랬었죠. 집현전의 후신이다. 경국대전이 완성됐다. 그렇죠. 성정 이룰 성자에서 완성됐다. 유양소가 부활했다. 해서 성종 때부터 유양소는 향촌 자치기관이잖아. 해서 사림들이 여기서 쭉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발전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림들의 기반이죠. 유양소가 해서 김종직 등 사림 등용. 이때부터 사림들이 등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양소의 부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도첩제를 폐지했다. 도첩제 말 그대로 도첩제는 승려가 말 그대로 되는 길인데 이거 아예 승려가 되는 길 자체를 폐지시켜버렸다는 거죠. 도첩제 조선시대 때 자 승려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게 도첩제예요. 근데 승려가 되는 길 자체를 폐지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승려 출가를 법적으로 금지시켜버렸다. 도첩제 폐지. 관수관급제 이렇게 나왔어. 관수관급제. 아까 전에 수치체제 나왔었죠. 세종 때는 공법 시행했다 그랬죠. 공법, 전분육등, 연분구등 이렇게 한다 그랬었죠. 똑같은 취지로 관수관급제에서 요거는 성종 때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했다더라. 일단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수치체제에서 다시 볼 겁니다. 악학개범 말 그대로 음악 관련이고요. 해동 제국기 신숙주가 만들었다 그랬죠. 신숙주한테 명해서 일본에 관해서 글을 쓰라 그래서 해동 제국기를 신숙주가 바쳤죠. 국조오레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국조오레이 자 왕실 오레라는 거야. 국조오레는 말 그대로 왕실에 지켜야 될 A죠. A 해서 오레가 뭔지 볼까요? 자 빈길 가곤 흉내 비어있는 길을 가면서 뭔가를 흉내낸다 그렇죠. 그래서 빈길 가곤 흉내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를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빈, 길, 가군, 흉내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래가 뭔지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양소가 만들어졌었다 그랬죠. 그래서 자생적 조직이에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자생적 조직이라 그랬습니다. 향촌 자치조직, 사림들이 향촌 자치조직이고 사림들의 기반이라 그랬었죠. 근데 자, 왕권을 강화했을 때, 왕권 강화 시기에는 자, 유양소가 폐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시행했던 시기 때 유양소가 폐지됐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태종 때 폐지가 되고요. 세조 때 폐지가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건 언제? 성군인 왕 때에서 성종 때 부활하고 세종 때 부활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유양소 언제 폐지됐고 언제 다시 부활했는지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여동문 옥경이가 유도관에서 하면서 제국고래 이렇게 했대요. 여동문 옥경이가 유도관에서 제국고래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음자 순서대로 잡아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목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연산군 나왔네요. 연산군 폭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가 두 개 했다 그랬죠. 무오사, 갑자사화에서 사화 때 다시 배울 거고요. 중종 볼까요? 중종. 자, 중종은 보자. 중종 때는 말 그대로 중종 반정에서 연산군을 자 폐위시키고 중종이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중종 반정하고요. 아까 전에 하나 빼먹었다. 세조 때 보면 공신들이 있습니다. 훈구 대신들이 이때부터 형성되거든요. 세조 때 공신들에서 정난공신, 세조가 말 그대로 왕에 등극한 단종을 밀어내고 왕에 등극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 공이 있던 사람들하고 정난공신, 그 다음에 자익공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난공신, 자익공신 나오면 세조 때구나 해서 대강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종 때도 말고 중종반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연산군을 뭐라 했던 거 보고 중종반정이라 그랬습니다. 중종 때 사림의 대가, 자,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종 때 업적은 조광조의 업적으로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암조광조 그랬습니다. 정암조광조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성리학자죠. 그래서 성리학적 유교 정치를 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도학 나왔죠. 도학. 이건 말 그대로 도교의 도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학은 뭐냐면은
조광조가 성리학을 한다 그랬잖아요. 성리학적 유교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광조가 말 그대로 추구했던 성리학적 유교 사회를 말 그대로 도학 정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후대 학자들이 이렇게 붙여주는 거에서 도학 정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학은 성리학적 유교 사회를 조광조가 꿈꿨던 성리학적 유교 사회에서 이걸 보고 도학 정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치, 애학 등 막 강조했다 그러죠. 자, 조광조는 방납의 폐전, 방납의 폐단 시정 요구했다 그랬죠. 방납이 뭐냐? 방납의 폐단 시정을 요구했다. 방납은 우리 공납제도 대강 들어봤었죠. 공납제도 특산물을 국가에다 바치는 것. 당시에 공납제도의 폐단은 뭐냐면 향리들이 대신해서 특산물을 대신해서 갖다 바쳤어요. 이거 보고 방납이라 그러는데 방납제도의 폐단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훈 삭제 요구했다. 중종반정 아까 전에 말했었죠. 중종이 중종반정으로 해서 연산군이 밀려나갔다 그랬죠. 해서 중종을 말 그대로 왕에 등극시킨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해서 이 사람 공신들에 대해서 이훈 삭제를 말 그대로 논했었죠. 해서 이훈 삭제 사건에서 이 이훈 삭제를 사건함으로써 이 이훈 삭제 사건을 이유로 해서 조광조가 이제 모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해서 기묘사화 때 사사되는 거죠. 네. 여시향액을 보급했다. 단순한 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사림이니까 사림이고 성리학자니까 경연을 강화했다. 경연이 뭐죠? 왕과 함께 학술을 토론했다. 이렇게 말했었죠. 주자갈의 소학보급 말 그대로 주자가 뭐죠? 주자가 누구죠? 성리학을 만든 사람 아니야 해서 주자가래와 소학을 보급했다 해서 주자의 성리학적 질서를 계속 장려시켜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현량과 실시했다. 현량과는 뭐냐면 자, 사림 등용하기 위해서 청거, 시험 보지 말고 청거해줘 말고도 조광조가 추천해주는 사람이 관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현량과 실시. 기묘사화로 사사됐다 그랬죠. 해서 도학 정치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설명했었고요. 소격서가 뭐냐? 도교 행사를 주로 했던 것이 소격서인데, 그래서 소격서를 폐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유향소 폐지 운동을 했었습니다. 유향소 폐지 운동. 유향소 폐지 운동을 왜 했냐면 훈구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유향소를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중종 때는 훈구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유향소를 장악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유향소를 폐지 운동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훈구 세력들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 전에 세조 때부터 정난공신, 자획공신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높은 고위직만 계속하면서 자기 세력들을 구축했다. 그래서 훈구 세력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훈구 대신들에서 훈구 세력과 말 그대로 관학파라고 그러죠. 나중에 관학파와 나중에 살인과 이렇게 같이 다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훈구 세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정함의 업적, 조정에 있는 방위가 여자 경찰을 주자 소연이가 기도했다. 소유 폐지, 그래도 소유는 하지 마라. 여경 소유하지는 마라.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그래서 조정방위 여경 주자 소연기도 소유 폐지 한꺼번에 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자꾸 두음자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명종 갑니다.